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던 한 여학생이 단 한 번의 한국 수학여행을 계기로 자신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게 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제보자에게 받은 내용을 토대로 각색한 것으로 단순한 유학기가 아닌 한 소녀의 현실인식, 문화 충격,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뒤바뀐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저희 역시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변화는 단순히 외국이 좋았다는 감상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매우 평범했지만 점차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왔던 상식들을 흔들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학교는 어딘가 들뜬 분위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빠르게 울린 종소리, 말수가 줄어든 선생님들, 그리고 평소보다 일찍 모인 학생들.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체육관에 모이는 유일한 날. 바로 해외 수학여행지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져온 이 전통은 마치 성인식을 앞둔 의식처럼 학생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선배들이 유럽, 남미, 오세아니아 등을 다녀온 경험담은 학교 게시판을 장식하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클레어 맥스웰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자라난 전형적인 미국 고등학생이었던 그녀는 교육자 가정에서 나고 자랐고 미국식 교육이 전 세계의 기준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역사 교사,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식탁 위 일상의 대화 주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녀는 다른 나라의 교육은 한참 아래 있을 것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날 체육관에 들어서며 클레어는 속으로 파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바게트를 들고 사진을 찍는 장면,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서 셀카봉을 펼치는 모습까지. 그녀의 상상은 이미 유럽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상에 오른 교장 선생님의 첫 마디는 모든 상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지는 유럽도 미주도 아닌 아시아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체육관 이곳저곳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진짜입니까? 왜 갑자기 아시아인가요? 와 같은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어 발표된 후보지는 일본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이지요. 도쿄, 오사카, 온천, 스시.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수의 학생들이 일본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미국과도 오래된 우방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중인 나라잖아요. 북한 미사일 뉴스 보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 말에 많은 학생들이 동의했습니다. 낯설고 위협적인 이미지, 매운 음식, 익숙하지 않은 언어. 한국은 그렇게 학생들 사이에서 불리한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앉아있던 한 친구 제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1년에 몇 건이나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서울 밤거리가 훨씬 더 안전하대요. 그 한마디가 교실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기 사건이 일어난 학교, 정기적인 총기 위기 훈련, 창문 커튼을 닫고 숨죽이는 법을 배웠던 현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교내 분위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일본을 지지하는 학생들은 전통과 문화, 관광 인프라를 내세웠고 한국을 지지하는 학생들은 현재의 문화적 영향력과 미래지향적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요즘 글로벌 문화의 중심은 BTS, 블랙핑크, K- 드라마 다 한국이잖아요.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추어져 있어요. 인터넷 속도, 교육 시스템, 학교 급식까지 모두 체계적입니다. 클레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파리를 꿈꾸고 있었지만 친구들의 말은 마음속 어딘가에 자꾸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모인 체육관.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 앞에 서서 조용히 영상을 하나 재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한국 고등학교의 급식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지만 화면 속 식판에 놓인 정갈한 음식, 조용히 줄을 서는 학생들,
따뜻하게 미소 짓는 조리사들을 보며 점차 교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그저 그러한 급식이 아닙니다. 교육이란 국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하는가의 척도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조용히 체육관을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지는 대한민국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클레어는 여전히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좋았는데 한국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마음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학여행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레어는 한국의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게 된다는 사실에 조금은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낯선 교육 환경에서 동갑내기 학생들을 만난다는 것이 흥미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방문한 고등학교는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국제특목고였습니다. 교문 앞에 도착하자 단정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창한 발음으로 전하는 인사에 클레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교 건물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복도 벽면에는 다양한 프로젝트 포스터와 수상 내역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유리 진열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안에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아시아 과학 경시대회, 글로벌 AI 챌린지 등에서 수상한 트로피와 상장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고등학생들이 받은 건가요? 클레어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건 작년 선배들이 받은 거예요. 올해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말투는 자랑이 아니라 일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어진 일정은 수업 참관이었습니다. 클레어가 들어간 수업은 수학 시간이었으며 교실은 조용하지만 집중된 분위기였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칠판 앞으로 부르자 그 학생은 자연스럽게 나와 문제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x값을 구한 뒤 이 식을 기준으로 극한값을 분석하면 답이 나옵니다. 설명을 듣던 클레어는 친구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 배우는 게 뭐야? 이거 대학에서 하는 내용 아니야?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학교에서는 대학교 2학년 때쯤 배우는 내용 같아. 그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단지 성실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높은 수준의 학문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클레어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급식실, 정성스럽게 담긴 음식, 줄을 서며 조용히 기다리는 학생들. 그녀의 식판 위에는 잡곡밥, 갈비찜, 된장국, 나물 반찬, 제철 과일, 요구르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따뜻하고 균형 잡힌 식단이었고 맛은 물론 영양까지 고려된 구성에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리사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외국 학생이니까 더 챙겨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클레어는 또 한 번 뭉클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존중받고 따뜻한 배려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이 학교에서 내가 본 것은 단지 높은 학업 성취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교육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 번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밤, 클레어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낯설고 두려운 감정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아쉬움과 그리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 클레어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며칠 동안의 수학여행이었을 뿐인데 이토록 깊은 감정의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활기찬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다시 익숙한 미국 땅으로 다가갈수록 클레어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첫날, 그녀는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판 위에 놓인 것은 미지근한 감자튀김과 흐물흐물한 미트소스 스파게티, 그리고 통조림 콩 몇 숟가락뿐이었습니다. 클레어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멍하니 식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먹었던 따뜻하고 정갈한 급식이 떠올랐습니다. 잡곡밥의 고소함, 갈비찜의 부드러움, 그리고 조리사분들의 환한 미소까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느끼며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못 먹겠어.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았던 한국과 생존을 위해 배급받는 듯한 미국 학교의 현실. 그 차이는 그녀의 마음을 깊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 수업 도중 예고 없이 총기 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모든 교실은 문을 잠그고 불을 꺼주세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은 재빠르게 조치를 취했고 교실은 곧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조차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클레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떠오른 것은 서울의 늦은 밤 편의점에서 혼자 컵라면을 사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안한 감정은커녕 오히려 평화롭고 안전했던 그 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 이 현실이야. 한국에 다시 정착한 후의 삶은 클레어에게 매일이 새롭고 낯선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 속에는 설렘과 기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학생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입학한 국제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빠르고 깊이 있었으며 과제는 단순한 정보의 암기가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연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개념들도 많았고 한국어로 진행되는 토론 수업은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는 매일 밤 사전을 옆에 두고 복습을 이어갔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정리하며 그녀는 자신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던 시험도 지금은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는 기회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등굣길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고르는 학생들, 교정 안 벚꽃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친구들. 그런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클레어는 점점 더 이곳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특별 발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주제는 나의 교육 경험을 통해 변화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겪은 일들을 소개했고 클레어 역시 조용히 손을 들고 발표에 나섰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고 이곳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제가 받는 교육이 가장 우수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저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학생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급식 한 끼, 수업의 방식, 친구들과의 대화,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고 이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친구들의 응원과 선생님의 미소는 그녀에게 또 한 번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방과 후 클레어는 기숙사 방 창가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저는 매일 제 안에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단지 유학생이 아니라 이 사회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클레어는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발로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오늘도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한국에서의 생활도 1년이라는 시간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 봄날의 설렘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고 처음엔 두려웠던 낯선 땅은 이제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토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웃으며 수업을 듣고 한국어로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에 익숙해졌구나. 더 이상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더 낫다는 논쟁도 무엇이 더 우월한지에 대한 고민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분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나답게 살고 싶다. 어느 날 학교에서는 세계 시민 프로젝트라는 특별 발표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자유였고 클레어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발표 전날 밤 그녀는 오랜 시간 글을 쓰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무대에 선 클레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성장하기 시작한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어나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학생이 아닌 사람으로 대우받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급식 한 끼, 거리의 안전함, 그리고 수업에서 느낀 진짜 질문들. 그것들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교실은 고요했습니다. 친구들은 숨을 죽인 듯 집중하고 있었고 선생님의 눈빛에는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잇는 다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더 넓은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용기와 선택에 대한 공감이자 그녀가 걸어온 길에 대한 응원의 박수였습니다. 그날 밤 클레어는 기숙사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네온 사인으로 반짝이는 거리, 늦은 시간에도 삼삼오오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그 풍경은 더 이상 여행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낯선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삶이 이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친 그녀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길을 걷게 되든 이곳에서 배운 따뜻함과 질서, 그리고 존중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이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다짐은 더할 나위 없이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클레어의 이야기는 미국의 한 학생의 유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시야가 열리고 가치관이 바뀌고 결국 자신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짧은 여행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녀에게는 평생을 바꿔놓을 만큼 강렬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클레어는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을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급식에서 수업 방식에서 거리의 풍경과 사람들의 태도에서 그녀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대비 훈련에 익숙했던 학교 생활이 한국에서는 학생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환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통계나 이론이 아닌 매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진짜 차이였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두려움보다 확신을, 불안보다 설렘을, 과거보다 미래를. 그렇게 클레어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진짜 좋은 교육이란 무엇일까? 클레어가 선택한 삶의 방향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지 더 좋은 대학, 더 높은 점수를 위한 경쟁을 넘어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의 시작이라는 사실. 그녀의 여정은 그것을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지 클레어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세계와 마주하고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떤 계기이든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변화의 의지를 따라가는 용기일 것입니다. 클레어는 그 용기를 냈고 그 선택은 그녀를 진짜 삶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녀는 앞으로의 삶을 향해 또렷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소녀가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인생을 바꾼 어떤 순간,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든 여행이나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국뽕이 차오른다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진심의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